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대우건설 다음 원전 독점수의 이 기업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우건설이죠. 원래 이제 대장주격 종목이 아니었는데 비교적 좀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원전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이란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대장주격으로 최근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대우건설이 꽤나 많이 좀 상승했다 보니까 후속 종목을 어떤 종목 좀 잡을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말고 우리가 원전 독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비교적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께 공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께 무료 라이브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이 슬슬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에 라이브 방송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자세하게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시장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쟁이 슬슬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당장에 너무나도 많은 폭격을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커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슬슬 미국 입장에서 좀 전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준비할 기간이 좀 수습할 만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시간 벌기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당장에는 전쟁 평화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슬슬 그래도 미리미리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 그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우건설 후속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월성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지금 대우건설이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술을 입증했었습니다. 기술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원전 시공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기준 체코 지금 현재 두코바니 원전 5에서 6호기 시공 계약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까지 터지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대우건설에 돌고 있는 거죠. AI 기반의 초안전, 초품질 시공 기술을 확보해서 원전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근데 요즘에 AI는 다들 도입하는 거니까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베트남 지역의 원전 및 SMR 사업 등 다수의 원전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원전 확대 분위기에 수혜를 받고 있어 주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좀 더해졌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재건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중동 지역의 전쟁이 끝나면 망가진 인프라들 다시 한번 재건할 겁니다. 망가진 건물 다시 세우고 도로 바꾸고 그래야겠죠, 그죠? 예, 이게 수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 과정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한 재건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이번에 이제 통행세가 붙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다른 통로를 뚫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한 원유 천연가스 새로운 관 그리고 쭉 다른 쪽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무역로 애초에 지상 혹은 지금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무역로를 뚫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대우건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대우건설만 해당 부분에 수혜를 입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건설사들도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저는 현대건설을 한 번 더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도 싸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우건설의 비해서 좀 덜 올라간 편인데요. 현재 현대건설이 전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만큼 탄탄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전건설 대장주입니다. 사실 대우건설이 최근 많이 올라온 게 현대건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대우건설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원래 원조 기업이라 원전 건설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미 움직인 시점부터 2025년도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1월 달에 조금 움직이고 그죠? 애초에 최근에 파동이 많이 나왔던 거지 현대건설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상승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애초에 한국에 원전 수출 첫 번째 사례 공사한 기업이 누구냐? 현대건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주력 시공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기업이 워낙에 한국의 최초 수출 최초로 함께하다 보니까 원전 해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등 원자력 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정부가 뭘 할 때 함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홀텍 등과도 전략적 협력을 맺었고 특히 홀텍과는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공동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계를 해본 적이 있는 기업이 나중에 가서 직접적으로 미국 수출할 때 미국의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국에 직접 많이 가서 설명회도 열고 해서 다양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의 건설사 중에 누가 믿을 만할까 하면 현대건설 떠오르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근본적인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원전을 좀 이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부분에서. 자, 그리고 원전 현대건설 대장주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2025년 10월 최근이죠. 현대건설은 미국 에너지 지금 이제 디벨로퍼인 기업과 지금 이제 대형 원전 4기에 대한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도 한국이 직접 미국의 수주를 따내는 모습이고 미국 원자력 전문 기업 콜텍과 협력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SMR 301호기 건설에 착수합니다. 미시간주 지금 이제 팰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SMR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에너지 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또 받았죠. 6천억 원 보조금을 또 받았고 이 보조금을 받고 나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따라서 설계 허가가 나오면 이거에 따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도 설계도 따내고 건설까지 진행하는 몇 안 되는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기업한테 다들 수주를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이 좀 압도적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핀란드 등 유럽 시장에도 공략합니다. 한국이 지금 유럽 시장에는 이 체코를 제외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 정부가 이제 체코 원전을 제외하고는 유럽에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뭐 그건 한국 정부가 다 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불가능할 뿐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스스로 시공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 능력 이 기업은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누가 받쳐줘야 돼요.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엔 부품은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조달받고 이 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한테 맡기는 거죠. 이런 이제 유럽 시장이 사실상 뭐 한국 정부가 대놓고 지금 이제 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선 가성비 좋으면서도 품질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미국 원전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원전 해체 사업에도 참여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다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좀 느껴지죠. 그래서 대장주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현대건설이 안 그래도 잘 나가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분명히 더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뭐 뜬금없는 기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큰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지분으로 치면 현대건설 정의선 회장, 현대글로비스, 기아, 현대모비스, 정문구 명예회장 정도로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저희 여기서 좀 일단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이 가장 큰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의선 회장님께서 10%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장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쯤 2022년도, 2023년도 요쯤 아마 2022년도였을 겁니다. 상장을 준비했었는데 상장에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럼 왜 이 기업을 상장하려 했느냐라고 하면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 승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이 승계를 위한 작업에 현대 인지니어링을 상장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서 좀 더 유동화 시켜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참여가 저조해,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기관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 사업이 뭐냐면 건설 설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한마디로 설계 중심의 글로벌 종합 건설사인데요. 이게 좀 어떤 테마라든가 이슈를 타면 좋은데 뭐 특별한 그때 당시 테마나 이슈를 타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건설 설계 회사를 상장시킨다라고 좀 생각하라면 사실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 갖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해당 기업은 힐스테이트로 유명하긴 하지만 본업에 뿌리는 정말 정밀한 설계 기술이 필요한 플랜트, 공장 및 발전소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해당 기업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 4세대 초소형 모듈 원자료 실증 사업을 캐나다에서 주도하며 차세대 원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모르시겠죠.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뭐 SMR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MMR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 저게 알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SMR보다 더 작은 겁니다. 이제 비교해 보면 바로 작은 공장 바로 아래 둘 수 있을 정도로 트랙터 크게 보이죠? 이제 작은 공장 아래 바로 둘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전의 특징은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해요. 가장 큰 특징을 설명드리면 지금 MMR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소 해결료를 사용하고요. 우라늄 입자를 탄소와 세라믹으로 3중 코팅하면서 1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습니다. 설령 냉각 시스템이 완전 고장 나더라도 연료 자체가 녹아내리는 멜다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별도의 비상 냉각 장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기존 원전은 물을 냉각제로 쓰지만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소듐을 쓰거나 등등 뭐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헬륨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원자로 전체가 컨테이너의 크기로 제작되어 트럭이나 배로 통째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말해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트럭이나 지금 이제 특히나 배 같은 곳에 애초에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죠? 배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원전 추진선 같은 것들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 10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지금 현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10기 한 기의 출력보다는 100분의 1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굉장히 작고 이 휴대용이 좀 가능한 거죠. 아파트 수천 가구 또는 대형 군사기지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현재 엔지니어링이 추진 중인 해당 지금 기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메가와트급을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당 그 원자로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펠레에서 미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정부 정책 프로젝트 펠레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셨던 뭐 헬륨으로 냉각을 한다라든가 크기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상당히 비슷한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펠레는 뭐냐라고 하면 현재 미군은 해외 기지나 오지 작전 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디젤 연료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적이 전력망을 끊거나 보급로를 차단해도 원자로가 하나만 있으면 3년 이상 기름 한 방울 없이 기지를 완벽하게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실제 군사기지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 좀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군사기지 그냥 가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를 또 특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프로젝트 펠레의 최종 목적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레이저를 쏘는 기기예요. 물론 출력은 각자 다르긴 하겠죠. 레이저를 쏴서 뭘 맞추냐라고 하면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이란이 값싼 그냥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면 미국은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겨우 막는 구조거든요. 이게 애초에 그 수지 타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방어는 할 수 있긴 한데 상당히 손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새로운 이 레이저 공격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나온 300kW급 지금 현재 레이저가 있죠. 이전 세대인 50kW급이 드론만 잡았다면 이 녀석은 날아오는 수당 미사일을 외벽을 태워서 구멍을 내고 격추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록히드 마틴이 새롭게 시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지금 현재 2026년 에서 2027년 사이 테스트가 예정입니다. 이게 이미 그 이번 연도 초에 미 군한테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500kW급의 지금 현재 레이저를 쏘기 위해서는 특히나 연사해야죠. 한 방만 날아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쏴 제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야 오랜 시간 지지지 않고도 오랜 시간 빛을 쏘지 않아도 살짝 쏴도 이제 터지니까 제일 세게 해놓는데 이 세게 해놓는 걸 잠깐 한 번 쏘고 장전했다 한 번 쓰고 하면 정말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연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연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출력이 필요하겠죠. 재밌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펠레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 캐나다랑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이 소형 원전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4세대 소형 원전인 MMR이 내는 출력하고 이번에 이 500kW급 이 프로젝트 펠레라든가 500kW급 원전 소형 정말 전략적 원전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전략적 원전에서 나오는 이 전력하고 딱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요 정도 급의 이제 연속적인 그 레이저를 쏘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기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특히나 전략적 원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이번 이 국방부 예산안에 같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당연히 주목받을 만 하겠죠.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이 가성비 높은 이길 수 있을 만한 방어 체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해당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이 없으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대형 원전 할 수 있으면서 원조 대형 원전 할 수 있으면서 SMR 관련된 건설도 이미 어느 정도 해보거나 지금 진행 중인 설계 허가만 받으면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캐나다와 사업에서 결국에는 해당 핵심 사업 4세대 소형 원전까지 기술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좋죠. 왜냐하면 애초에 정의선 회장이 11.72포인트를 들고 있어서 상장하면 오히려 상장 후에는 안 좋겠지만 상장 전까지는 항상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과거의 카카오도 상장 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연속해서 하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비슷한 상승세를 현대건설도 한 번 더 보여줄 만한 원동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지금 오히려 뭐 대우건설도 물론 좋지만 나쁘지 않지만 현대건설을 조금 더 공략해 보시는 편이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탈만 안 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엄청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 1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모아 가서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추세 하에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14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이런 원전 종목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더 많은 좋은 종목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에 두 번의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전쟁 끝 대세 상승 직전 4월 50% 상승 주도 후보주 탑3를 1탄, 2탄에 걸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은 바로 이 주식 전략시 유튜브에서 그대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많은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다양한 뭐 추천주라든가 포착 자료라든가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시황글부터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궁마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푸시 설정 버튼만 맨 아래 나오면 푸시 설정 버튼 알림 설정입니다. 설정만 해두시고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 올라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받아가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말 방송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 많이 정리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오늘의 유튜브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